만나는 가을 개벽 문화 김영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경주 노서도장, 녹사장, 최재학 포정님을 모시고 모든 사람을 위한 지진 이야기에 대해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포정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부에서는 경주 지진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지진의 현황과 역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간략히 소개해 주실까요? 지난 시간엔 서울대학교 지구물리학과 이기화 명예교수가 쓴 모든 사람을 위한 지진 이야기 책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과거 우리 역사 속에서 발생했던 지진들을 살펴봤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는 것과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더 큰 지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얼마 전 환태평양 지진대에 있는 샌안드레아스 단층을 소재로 한 영화가 개봉됐었는데요. 상당히 충격적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샌안드레아스 단층은 샌프란시스코를 지나는 단층인데요. 이 단층은 무려 1300km나 되는 거대한 단층으로 대륙판인 북미판과 해양판인 태평양판이 맞닿으면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실제 1906년 새벽 5시 12분에 이 단층에서 진도 7.8의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이 도시를 강타하게 되는데요. 교회 종소리가 저절로 요란스럽게 울리고 건물이 흔들리면서 굴뚝이 무너지는 등 도시 시설의 대부분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지진 이후 화재가 발생하면서 피해가 더 컸는데요. 걷잡을 수 없는 화재는 시내에 490개 블럭을 덮쳤고 지진과 화재로 도시의 80%가 파괴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여만 명의 집을 잃었고 약 3,000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2015년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샌프란시스코 지진을 소재로 한 샌안드레아스라는 영화가 개봉됐는데요. 지진의 공포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환태평양 지진대에서 발생했던 최대 규모의 지진은 또 있는데요. 지진 관측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 9.5를 기록한 1960년 칠레 남부에서 발생한 칠레 대지진입니다. 이 지진은 역사상 극적인 쓰나미를 발생시켰죠. 처음에 밀려온 쓰나미는 최고 6m 높이의 파고로 집과 가축 그리고 많은 것들을 부수고 휩쓸면서 지나갔습니다. 끔찍한 일은 쓰나미가 끝난 줄 알고 안심하고 해안으로 돌아온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온 25m의 쓰나미로 희생을 당했다는 겁니다. 지진과 쓰나미로 3,000명 이상 사망했고 5만 8,700채의 가옥들이 완전히 파손돼서 살 수 없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쓰나미는 지진 진원지에서 무려 1만 7,000km 떨어진 일본에까지 밀려갔는데요. 일본의 항구 시설과 부둣가 건물들이 파괴돼 15만 명의 일본인들이 가옥이나 생계수단을 잃고 142명이 사망했습니다. 칠레 지진 규모가 9.5였다. 정말 상상이 안 될 정도인데요. 환태평양 지진대 하면 역시 일본을 빼놓을 수 없죠. 칠레 지진에서도 쓰나미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하셨는데 이 몇 년 전 일본에서도 대지진이 일어나서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네, 2011년 3월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은 지진 이후 발생한 쓰나미의 위력을 생생하게 보여줬는데요. 진도 규모 9.0의 강진과 쓰나미가 동반되면서 2차 피해로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실종자와 사망자 포함해서 2만여 명, 그리고 피난 주민만 33만 명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말씀드리면 2008년 5월 12일 오후 2시 중국 스촨성에서 규모 7.9 대지진이 발생했는데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보다 강도는 약했지만 사망자가 약 7만 명, 실종이 약 1만 8천 명에 이르는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그때의 충격과 공포가 되살아나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이 동일본 대지진은 쓰나미로 인해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면서 그 피해가 지금도 진행 중인데요. 이로 인해 우리나라 동해안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졌죠. 네, 맞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는 아직도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 피해 예상국 중에 가장 인접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당시 원자력 발전소 폭발로 인해 방사성 세슘들이 대기 중으로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 반경 30km 안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파 이후 3년이 지난 2014년부터 여러 가지 질병 환자들이 급격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토대 원자로 실험소의 교수가 일본 국토의 3분의 1이 오염되었고 수백만 명의 일본 국민이 정부에 의해서 방치됐다고 양심 고백을 하기도 하고, 방사능 전문 내과 의사 같은 경우도 도쿄에 사람이 사는 게 무리라고 하는 증언처럼 사고 발생지와 200km 떨어진 도쿄와 간토 거주자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원전들도 일본과 마주하고 있는 해안가에 원자력 발전소가 많이 건설되어 있는데요. 만약 일본 서부에 지진이 발생한다면 우리나라도 쓰나미 피해가 많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국내 원자력 발전소가 경주 지진이 발생한 활성 단층과 인접해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국가의 전망이요, 생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천하에 지진이 자주 일어나면 내일이 다 된 줄 알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말 상제님 말씀처럼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의 지진 발생 횟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이렇게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것일까요? 네, 그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주 1년을 알아야 하는데요. 천지는 12만 9,600년이라는 우주 1년 4계절의 거대한 시간대로 인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우주 4계절의 날수는 모두 다른데요. 우주의 겨울철은 1년이 375일이고 봄철에는 366일, 여름철에는 365와 4분의 1입니다. 그런데 우주의 가을철, 그러니까 앞으로 인류가 맞이하게 되는 후천 가을이 되면 1년은 날수는 360일이 됩니다. 이렇게 365와 4분의 1에서 360일로 바뀌기 위해서는 천체에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지축이 바로 서고 지구 공전 궤도가 지금의 계란 같은 타원형에서 공 같은 정원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상제님께서는 천지대운이 이제야 큰 가을의 때를 맞이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지금 인류가 우주의 여름철 말에서 가을철로 넘어가는 환절기에 살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 조만간 가을 천지가 열려서 지축이 바로 서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을 대격변이라고 하는데요. 천하에 지진이 자주 일어나면 일이 다 된 줄 알아라 하신 상제님의 말씀처럼 지축 정립을 앞두고 지진이 더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구는 축을 중심으로 해서 매일 자전을 하는데요.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는 현재 23.5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울기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4만 년을 주기로 변한다는 거죠. 또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그냥 회전하는 게 아니라 팽이가 돌듯이 비틀거리면서 도는데 이걸 세차운동이라 하고, 이것 역시 2만 6천 년의 주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는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데 그 궤도가 항상 똑같은 게 아니라 조금씩 바뀌면서 정원과 타원의 주기성을 갖고 변하는데 이걸 20율이라 하고, 이것 또한 10만 년의 주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지진 발생이 급증하는 것과 지축이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 지진과 지축이 서로 영향을 주는 사건이 있었나요? 실제 2004년 동남아 대지진과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서 지구 자전축이 흔들리고 지형이 바뀌었습니다. 2004년 수마트라 남동쪽에서 발생한 규모 9.1의 강진은 지진 여파로 이 지역의 작은 섬들이 20여 미터나 이동했는데요. 이것을 아주 중요한 변동이라고 미국 지질학 연구소에서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국립지구물리학 화산학 연구소에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지구 자전축이 10cm가량 이동했고, 자전축이 이동함에 따라 지구가 자전하는 시간이 1000만 분의 16초가량 짧아져서 하루의 길이도 짧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자전축이 변화하면서 장기적으로 지구 변화에도 영향이 줄 것이라 예상했는데요. 미국 지질조사국도 이번 지진으로 일본 본토에 지반이 2.4m 정도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천지이룰 변화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일본 도쿄대 이대 사토시 교수와 동료 연구진은 만조 기간에 대형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하면서 중력의 견인력이 가장 강할 때 조그마한 암석의 균열이 대규모 균열로 확대될 가능성이 증대한다는 주장입니다. 저도 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지축 정립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주실까요? 네, 우리가 예로부터 쓰던 말 중에 상전벽해와 천지개벽이라는 말이 있는 건 아실 겁니다. 상전벽해는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로 변한다는 뜻으로 지금은 세상이 몰라볼 정도로 변한다는 걸 비유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또 하늘과 땅이 새롭게 열린다는 천지개벽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는 걸 말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천지개벽은 자연계나 사회의 큰 변혁, 즉 하늘과 땅이 열리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말합니다. 말씀드린 상전벽해나 천지개벽은 그냥 있는 말이 아닌데요. 지구 과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실제 지구 역사 속에는 하늘과 땅이 새로워진 현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과학은 빙하기가 생기는 원인을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와 공전궤도 변화에서 찾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빙하기는 우주 1년 중에 겨울철인데요. 주기는 12만 9,600년에 달하는 우주 1년의 시간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 과학을 통해서 지축과 공전 궤도가 변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이 우주의 여름철에서 가을철로 바뀌는 하추 교역기로 이때는 지축 정립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 그 어느 때보다 지진이 더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상제님 말씀처럼 앞으로 가을 대개벽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지진이 나도 삶의 터전이 참 아수라장이 되는데 지축 정립과 같은 대격변이 일어난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축 정립으로 인한 충격은 너무나 커서 인류 삶과 문명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실제 2005년 일본 아사히 TV에서 거대 지진이 온다는 것을 방영한 적도 있는데요. 지난 9월 31일 일본 정부에서는 일본 남쪽 대륙판에서 규모 9.0 이상의 대지진 발생으로 최대 32만 명이 넘게 사망할 것을 예상한 시뮬레이션 동영상을 제작해서 전 국민들에게 상영해서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람은 대자연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지진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화산 폭발 등 자연재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이렇게 동시에 발생하는 이유도 우주 일련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산 상제님께서는 천지대운이 이제서야 큰 가을의 때를 맞이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산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와 지구에 일어나고 있는 대변혁의 원인을 우주 일련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주 일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우천 개벽 소식입니다. 지구의 사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온도의 주기성을 가지면서 정확히 변화하듯이 우주 일련도 사계절로 지구 일련과 동일한 이치로 운행합니다. 그래서 선천개벽으로 우주의 봄이 열리고 후천개벽으로 우주의 가을이 열리는데요. 지축 이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선천개벽으로 이 지축이 동북쪽으로 기울어져서 양의 세상, 우주의 봄과 여름 세상이 열리고 다시 지축이 바로 서게 되면 우주의 가을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주의 가을철이 열리는 이 대변혁을
가을 개벽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때는 전 인류의 생사가 결정되는 생사 판단의 때이기도 합니다. 천지가 진동하는 이런 현상은 자연의 변화 질서가 바뀌는 대개벽의 안목으로 바라봐야 그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은 너무도 충격적인 내용들로 우리 인류 미래가 어둡게만 느껴지실 텐데요. 서양 예언가들의 말처럼 개벽 현상은 대자연의 순환 법칙이자 음양 변환 시기에 대자연과 인류가 성숙을 위한 필연의 과정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을 개벽을 앞두고 상생의 신천지 낙원을 해산하기 위한 천지 산고와 같은 겁니다. 선천에는 지축이 기울어진 채로 타원형 궤도를 돌면서 생명을 낳고 기르면서 성장, 분열을 추구하는데요. 이제 우주의 가을철을 맞이해서 후천 질서인 상생의 세상이 열리려면 지축이 서고 공전 궤도가 정원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많은 땅이 새로 나오고 인간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지구가 탈바꿈하게 됩니다. 상제님께서는 후천 가을이 되면 사시장춘에 자화자청하고 욕대 관왕의 인생이 불로장생하고 수화풍 삼재가 없어지고 상서가 무르녹아 청화명령한 낙원의 선세계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상제님 말씀과 같이 지축이 정립되면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정원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사계절의 변화가 거의 없고 늘 봄과 같은 온화한 기후로 바뀌면서 극한, 극서, 폭우, 폭풍이 없는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대자연의 변화와 함께 인간 수명도 길어지게 됩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밝은 아침이 오는 것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가 상생의 새 세상을 막기 위한 우주의 몸부림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모든 사람을 위한 지진 이야기 책을 통해서 지금까지 먼 나라 이야기로 인식되었던 지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지진이 나의 생존과 가족의 안녕, 나아가 우리 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온 국민과 정부에서 다시 한번 각인하고 지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재난 대비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상제님께서는 이 시대에 대해 지금은 온 천하가 가을 운수의 시작으로 들어서고 있느니라. 내가 하늘과 땅을 뜯어 고쳐 후천을 개벽하고 천하의 선악을 심판하여 후천 선경에 무량대운을 열려 하나니 이때는 천지 성공시대니라. 이제 만물의 생명이 다 새로워지고 만복이 다시 시작되느니라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 지진의 참모습은 단순한 자연재앙이 아니라 지구가 새롭게 태어나는 재조정 시기의 현상이라 말씀입니다. 우주의 가을철 변화 입법을 깨치고 실천해서 새롭게 열리는 상생의 새 세상의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은 온 천하가 가을 운수의 시작으로 들어서고 있느니라. 인류가 맞이한 지금 시기에 대해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말씀인데요. 이 대우주에는 초목 농사를 짓는 지구 1년처럼 인간 농사를 짓는 우주 1년의 대조기가 있습니다. 지금 인류는 우주의 여름철 말기,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 있는데요. 우주의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를 맞이해 지구촌에는 전쟁과 질병, 대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을 극복하고 후천 상생의 새 세상을 열기 위해선 우주 일련 소식과 때의 정신에 귀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우주의 가을철을 맞이하기 위한 대자연의 몸부림, 지진의 발생 원인과 양상을 알고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모든 사람을 위한 지진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